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 엄마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엄마와 단둘이 버텨왔던 제 인생은 결국 엄마의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 늘 부족했던 가정, 친구들의 시선, 그 모든 걸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성실했고 다정했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는 하객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신부 어머님이 아니라 신부 언니 같으시네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 한켠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엄마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엄마는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고 화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대단하다 했지만 저는 가끔 낯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은 점점 생활에 찌들어갔는데 제 엄마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운동하신다면서 나도 헬스장 다니니까 어머니랑 같이 다녀도 될까? 내가 자세도 좀 알려드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좋아하실 거야. 같이 다니면 더 즐겁지. 그때 저는 정말 단순히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남편은 함께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만 가던 게 점점 주중에도 이어졌고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들뜬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사위가 운동 진짜 잘 가르쳐. 오늘은 어깨 운동하는데 덕분에 자세 제대로 잡았어.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사위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어. 너랑 하니까 운동이 훨씬 더 잘 돼. 보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남편한테 왜 이런 톤으로 문자를 보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오늘도 고마워. 덕분에 잘했어. 같은 말투일 텐데.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손끝을 꼭 쥐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 그냥 운동 얘기일 뿐이야. 가족끼리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온 뒤에도 저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남편 사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화할 때 두 사람이 시선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진 건 아닌지, 운동 얘기를 할 때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터지는 건 아닌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표정을 짓던 남편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표정이 밝아지는 건 아닌지,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건네는 말투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라도 사위야, 고생 많지? 하며 존중 섞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훨씬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야, 오늘은 좀 늦게 가자. 내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너 그거 아까보다 자세 훨씬 낫다. 딱 그거야. 그런 말투는 딸인 제 앞에서조차 숨기지 않고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남편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와인을 따르고 있었고 남편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둘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볍고 친근했습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제가 묻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 너도 힘들면 너무 참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어. 그 대답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은 답답해져 왔습니다. 엄마와 남편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대화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호흡은 고르고 편안했지만 제 눈은 뜨겁게 달아올라 눈물만 맺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엄마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느낀 불안이 그냥 착각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엄마와 남편이 헬스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고 엄마는 남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도저히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운동하다가 잠깐 찍은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대놓고 남편을 챙겼습니다. 너 어깨가 약간 굽었더라. 내가 다음에 자세 잡아줄게.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까? 그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엄마와 내 남편이 서로를 향해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의 친밀함이 아니라고. 내가 무너질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불안, 의심, 설명할 수 없는 기류들 그것들이 전부 제 착각일 거라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 그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다녀온다고 했고 엄마도 잠깐 외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이상하게 겹친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날따라 제 가슴은 왠지 모르게 거세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하겠다고. 남편이 집을 나서자 저는 곧장 뒤따라 나갔습니다. 멀리서 그를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제발 아니어야 해. 내가 괜히 미친 것처럼 의심하는 거면 오히려 다행이야. 그럼 다시 웃으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헬스장 옆 카페 창가. 거기에는 엄마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고 엄마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카페 한가운데에서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엄마잖아. 그리고 내 남편이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 환영이었으면, 제 악몽 속 한 장면이었으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비친 두 사람은 너무도 생생했고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를 일어나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지나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헬스장. 왜?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카페에 있었잖아. 엄마랑.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운동 끝나고 잠깐 들른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내 남편이 내 엄마와 단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던 게 별거 아니라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억눌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 손까지 잡고 있었잖아. 내가 다 봤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그랬을 뿐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장면은 너무도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도 따졌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내 남편이랑 그런 식으로 있어?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곧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린 그냥 친한 사이야. 사위가 나 좀 챙겨준 것뿐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한 사이? 엄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이랑 단둘이 카페에서 손까지 잡고 있던 게 친한 사이야? 엄마의 표정은 순간 굳더니 이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니?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야. 괜한 오해로 가정을 깨트리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 엄마의 대답이라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엄마의 대답이라고? 남편과 엄마는 서로를 감싸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잠깐이었어. 실수였어.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 숨기고 살아야 해? 내 남편이지만 나랑도 잘 맞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냐고. 엄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지. 하지만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 대답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다가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닿지 마. 더럽혀진 손으로 나 건드리지 마. 남편은 얼굴을 감싸쥔 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순간적인 일이었어. 내 엄마가 먼저 다가온 거야. 하지만 그 말 역시 제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제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제 등을 찔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제 가슴이 너무 약했습니다. 배신의 무게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제 세상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와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은 여전히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과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내 삶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제 등을 찔렀고 그 충격은 제 영혼까지 흔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마다 가슴이 짓눌렸고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엄마와 남편이 마주 앉아 웃던 모습이 떠올랐고 휴대전화를 들면 엄마가 남편에게 보냈던 짧고 은밀한 메시지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울기만 한다면 그들은 더 뻔뻔하게 제 위에서 웃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을 돌려줄 거야. 먼저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을 만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랑 내 남편이 설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제가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자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린 내 편이야. 그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다니던 헬스장, 단골 카페, 친척 모임 자리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 달라졌습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 남편을 잘 둔 착실한 사위로 보이던 두 사람은 배신자와 파렴치한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엄마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헬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직장 동료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어졌어. 넌 내 남편이었어. 그런데 내 엄마랑 그런 짓을 한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난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갔어. 나도 여잔데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끊겼습니다. 엄마, 여자로서 살 권리는 있겠지. 하지만 넌 내 엄마였어. 최소한에서는 지켰어야지. 난 앞으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찢는 동시에 제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자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체면도 잃고 결국 친구들마저 떠나갔습니다. 엄마 역시 외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딸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니 그게 사람이야? 엄마는 점점 더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걸 얻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서서히 다시 세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의 응원,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강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곧 제 힘이 된다는 걸.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가운데 묵직했던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알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남편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버텨낸 게 대단하다. 그 반응 속에서 저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남편도 제 인생에서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 배신자일 뿐이고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저는 제 아내 목소리를 담아 말합니다. 그날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무너진 건 제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그들은 배신의 대가를 치르며 몰락했습니다. 배신은 날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